그대, 오늘도 참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직장에서, 집에서 혹은 운전대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삼켰던 그 뜨거운 덩어리들. 우리는 그것을 참을성이라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내면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다른 이름입니다. 40이라는 나이는 참 묘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가득하고 옆을 보면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조바심이 들지요. 아이들은 커가고 부모님은 작아지며 내 어깨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게만큼 화가 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상사에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배우자에게,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는 자녀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큼밖에 해내지 못한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대는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라는 괴물에게 그대의 소중한 하루를 통째로 먹히고 있는 것입니까? 분노는 타인을 향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스스로를 먼저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그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억지로 끄려 하지 마세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불길은 잦아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 이 상황이 나를 미치게 해. 하지만 기억하세요. 화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준비되어 있던 불씨가 외부의 바람을 만나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씨의 핵심은 바로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야지. 내 아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인생은 지금쯤 이 위치에 있어야 해. 우리가 세워둔 이 촘촘한 기준과 기대가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깨질 때 그 파편이 날카로운 분노가 되어 돌아옵니다. 40대의 분노가 유독 아픈 이유는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인정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기분, 내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착각. 그대여, 거대한 바위는 누가 침을 뱉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변합니까? 장미꽃에 누가 욕을 한다고 해서 그 향기가 사라집니까? 그대의 가치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갈 만큼 중요한가? 나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나의 평온함인가? 첫 번째 이야기 불붙은 석탄. 누군가를 미워하며 화를 품는 것은 상대방에게 던지기 위해 뜨겁게 달궈진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화상을 입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석탄을 쥐고 있는 당신의 손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대가 던지려 했던 그 분노의 화살은 시위를 떠나기 전 이미 그대의 심장을 꿰뚫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진흙탕이 된 강물. 맑은 강물에 누군가 돌을 던져 흙탕물을 일으켰다고 합시다. 그대는 그 흙탕물을 가라앉히기 위해 손으로 휘저을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지켜볼 것입니까? 손을 댈수록 물은 더 탁해질 뿐입니다. 분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무언가를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강가에 앉아 흙먼지가 바닥으로 내려앉길 기다리는 수행자처럼 그대의 감정이 바닥에 닿기를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빈 배. 강을 건너는데 빈 배가 와서 내 배와 부딪혔습니다. 그대는 화를 냅니까?
아마 허탈하게 웃으며 배를 밀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낼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를 화나게 하는 상사, 배우자,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도 사실은 상처 입고 길을 잃은 빈 배와 같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그대에게 부딪힌 것뿐입니다. 상대가 나쁘기보다 그저 그 순간 제어 장치를 잃은 배라고 생각한다면 그대의 화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사례 1. 직장 상사의 무리한 비난. 부장님이 회의실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 당신을 망신 줍니다. 이따위로 일할 거면 사표 써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20년 가까이 바친 청춘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죠. 그때 잠시만 멈추십시오. 그의 폭언은 그의 인격이지 당신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가 던진 오물을 당신의 입속으로 집어넣어 삼키지 마세요. 그저 저 사람은 오늘 마음이 참 지옥 같구나라고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례 2. 배우자와의 냉전.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집안 꼴은 엉망이고 배우자는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나만 고생해? 라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40대 부부의 대화는 어느새 누가 더 힘든가를 겨루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지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으십시오. 당신도 오늘 참 버거웠지? 사례 3. 자녀라는 이름의 숙제. 학원비에 과외비에 등골이 휘는데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합니다. 미래가 걱정되어 잔소리를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그대여, 아이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안을 아이에게 투사하여 화를 내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의 모습은 20년 전 불안했던 당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그 뜨거운 화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초의 법칙. 화가 치밀 때 뇌의 이성이 작동하기까지 6초가 걸립니다. 화가 날 때 바로 입을 열지 말고 속으로 숫자를 6까지 세십시오. 그 6초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둘째, 이름 붙이기. 나는 지금 화가 났다라고 제3자가 관찰하듯 말하십시오. 내가 화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몸의 감각 깨우기. 화가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거워집니다. 그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세요. 아, 내 가슴이 지금 두근거리는구나. 내 주먹에 힘이 들어갔구나. 몸에 집중하면 생각의 고리가 끊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평온이란 호수처럼 아무런 물결도 일지 않는 상태라고 말이죠.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합니다. 오뚜기를 보십시오. 밀면 넘어지지만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기에 다시 일어섭니다. 40대의 무게 중심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흔들 때 잠시 흔들리십시오. 화가 나면 잠시 화를 내십시오. 다만 그 화에 머물러 당신의 집을 태워버리지만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그대의 고단한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남을 향하는 불처럼 보이지만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속삭여 주십시오. 그동안 참느라 애썼다.
화를 내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는 그 뜨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좋다. 당신이 평온해야 당신 곁의 사람들도 숨을 쉽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오늘 마음 상태를 한 단어로 남겨주세요. 그저 쓰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이 평온을 전달하는 자비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평온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